현진건 학교의 인문학 세계사 시간, 그리스에서 철학이 태동한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첫머리로 문화와 문명의 다른 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바위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위 그늘, 비스듬한 큰 바위가 비스듬하게 물가에 기울어진 채 있으면 아직 집이 없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호랑이 같은 맹수도 피하면서 물가의 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은 문화인가 문명인가? 이렇게 사는 것은 문화 생활인가 문명 생활인가? 사람의 살아가는 양식,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짐승이나 어류나 곤충이 사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생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인더스 문명, 기원전 3000년, 2000년 시대에 인더스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형성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목욕탕이에요. 한꺼번에 2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이와 같은 시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문명 생활이라고 합니다.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화, 그것이 문명이다. 저 왼쪽에는 생고기죠. 기원전 50만 년 전에 인류가 불을 발명해서 고기를 익혀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익혀 먹게 되니까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입안에 많은 이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덜 나게 되었어요. 이빨이 덜 나게 되니까 이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넓어졌고 어려운 발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발음을 자유자재로 하게 됨으로써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웃과 후대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타 짐승들은 불을 발명해서 고기를 익혀 먹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음을 잘할 수 있게 발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똑같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죠. 모헨조다로 유적에는 이와 같은 건축들이 남아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이 도시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하수구가 필요 없죠. 산속에서 혼자 살거나 농촌에서 약간 명의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에 하수구를 만들고 살지 않죠.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는 것은 시골이든 도시든 아무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수도는 도시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종류는 문화에 들어가고 이와 같은 하수구 종류는 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왜 그리스에서 고대 철학이 최초로 태동했는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명 중에서도 크레타 문명을 살펴보겠는데요. 크레타 문명은 흔히 유럽 문명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유럽 문명의 어머니. 유럽 문명의 어머니란 것은 유럽 아닌 곳 문명의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크레타 문명은 이쪽에서 옮겨왔습니다. 이쪽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크레타 섬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는 1000년, 2000년 뒤에 크레타 문명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을 지금 현재로 치면 그리스 반도,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한 미케네 문명이 제압을 하고 전체를 동일 문화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본래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는 순서대로 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고요. 가까운 왼쪽에는 이집트에 영향을 끼쳐서 나일강 일대에 역시
문명, 오른쪽으로 인더스강 일대에 또 인류 문명 4대지의 한 곳인 인더스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황허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을 수가 없고 독자적으로 발생을 하죠. 모두 다 큰 강을 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문 교수가 쓴 14가지 테마를 즐기는 서양사라는 책에 보면 목차에 제일 앞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문명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고향은 인류 전체 문명의 고향이고 크레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유럽 문명의 어머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형을 보면은 이렇죠.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니까 이 강이 번갈아 범람하면서 이곳에 아주 훌륭한 옥토가 발생하게 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민석홍의 세계문화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농업은 어려운 말인데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물을 다른 곳에서 끌고 와서 다른 곳에 있는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곳에 있는 물을 끓여들이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이. 관계농업이 맨 먼저 일어난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 메소입니다. 사이 메소. 강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이죠. 이곳에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큰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땅이 넓으니까 농사짓기 좋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죠.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동기가 제작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레바퀴, 쟁기, 돛담배 같은 걸 만들고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웃과 교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소수가 산촌, 어촌, 강촌에 살 때는 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문화사에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간명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 문화는 농사 짓는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문명은 도시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죠. 대구에도 물길을 바꾼 역사와 관련되는 이서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농사를 짓는데 매우 절박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물 이야기는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위치는 요게 상동교고요. 요곳에 가면 이서라는 분이 물줄기를 바꾸어서 홍수로부터 농사 피해가 없도록 했다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자, 기원전 3500년, 기원전 6000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원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공부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하거든요. BC는 예수가 출생하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출생하기 이전, 영어입니다. 물론 예수가 어느 해에 태어났는가는 지금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해를 예수의 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이기 때문에 뜻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라틴어를 왜 사용하느냐인데 이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1000년 이상, 세계라기보다도 서양을 1000년 이상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가 지금 또 많이 쓰이고 있죠. 아무튼 BC와 AD라는 용어가 지금 또 전 지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가 서양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 연호라는 것은 올해가 몇 년이다 하는 건데 왕을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한무제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건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원. 한무제가 건원. 음력과 양력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이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양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되었죠. 좋게 말하면 세계화를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친일파들이
하자고 하니까 한 거죠. 아주 현대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성립되면서 단기를 쓰던 우리나라의 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서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연도를 부르는 호칭을 거의 쓰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자기들 것도 쓰고 서기도 쓰는데 우리는 거의 서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반만년,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늘은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에서 인류 최초의 고대 철학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